자, 교재 246페이지 78번이죠. 거기에 찾았죠. 요약지 87페이지를 보면은 아래 필요경비 계산 나와 있죠. 필요경비 계산 1번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필요경비는 동그라미 1번에 취득가액의 범위 나와 있죠. 취득가액. 그래서 매입가액의 재비용을 합산해야 되고, 기억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알았습니까? 그리고 2번 장기할부의 경우 현지가치 할인 차금, 디귿, 소송비용, 화해비용, 리을, 이자가 상당액입니다. 미음에 양도소득세를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것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비읍, 자본적 지출들 나와 있죠. 그리고 양도 비용까지,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시험 볼 때마다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문제 보면서 보시고. 78번, 자, 246페이지 문제 78번 나와 있죠. 양도 차익을 실지 거래가에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소송비용 포함한다겠죠. 그래서 소송비용 가로 지출한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제외 밑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소득세가 종합소득이 있다겠죠.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다 각 소득금액이란 말은 다른 소득세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이 된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됐는데 여기도 포함한다고 말도 안 되죠. 이중공제니까. 그런 거니까 그걸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돼. 언제나 시험 문제 나오면. 1번 가로 제외 맞죠? 1번은 소송비용은 포함해야 된다. 그걸 제외하고. 2번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어쩌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런 이야기고. 3번 장기할부의 경우 현지가치 할인 차금도 두 번째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야 돼. 아래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포함한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4번에 당사자 확정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도 포함을 해야 된다. 맞고. 5번에 부당행위 계산은 인정 안 합니다. 부당행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법이 말도 안 되죠.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80번 역시 필요경비 문제입니다. 80번도 1번에 보면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 밑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 알았습니까?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 아니죠. 무엇이 해당됩니까? 자본적 지출이 해당되고, 그래서 유지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것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2번에 보면은 소송비용입니다. 거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 것은 제외 밑줄, 제외했죠? 맞고. 3번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컨설팅 비용 다 취득 재비용 포함입니다. 취득가액에 포함. 4번에 채권 매각 차손도 포함. 5번에 양도비들이죠. 양도비, 계약서 작성 비용, 공직비 인지 때 양도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81번도 마찬가지 필요경비. 1번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돈을 빌려서 사서 그 이자를 지급했다.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1번 필요경비가 아니다. 2번은 채권 매각 차손이고, 3번은 확장 공사 비용 확장의 밑줄. 확장은 늘어났죠. 이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늘어난 증가.
4번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양도 비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수수료죠. 이거 전부 다 필요 경비. 그래서 1번이 아닙니다. 그 1번 부동산 사고 매달 납부한 이자는 절대 팔았을 때 필요 경비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83번 보면 다음은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에 의하여 양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여기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그래갖고 부동산은 토지 건물은 3%, 7%, 1% 이렇게 알면 되고 미등기는 부동산들만 3%의 10분의 1, 0.3% 인정해 주죠. 1번의 토지는 취득 당시 확인하고 개별 공시지가 맞죠? 2번 지정지역이든 아니든 공동주택 나와 있죠. 공동주택은 기준시가의 3% 토지건물로 생각하시면 돼. 주택이니까. 그래서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공동주택은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 그랬죠. 고시가액의 100분의 3이다. 3% 맞죠? 근데 국세청장 고시가가 아니라 지정지역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국세청장 고시가 그걸 지우고 뭐라고 써두냐 하면 공동주택가액. 그러나면 기준시가 그러든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2번은 그러게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맞는 것으로 보되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아닙니다. 지정지역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 기준시가가 돼. 공동주택가액.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맞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4번에 미등기 건물은 0.3%다겠죠? 그러면 양도 당시도 아니고 취득 당시 그래야 되고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0.3 그러든가 1000분의 3 그러든가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양도 당시도 틀렸고 비율도 틀렸고 5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이외에 4번이에요. 4번 1% 취득 당시 1%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4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2번은 고쳐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4번 가로에 옳은 것은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하는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뭐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본적 양도비용 바로 이거죠. 이거 환산가액이죠. 환산가액으로 할 때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그래야 되고 아래 가로도 환산 취득가액이죠. 들어갈 말은 뭐입니까? 환산 취득가액이다.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5번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2년 5월 2일 건물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 밑줄 양도소득세를 최소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도 계산이 저기 말로 나온 것을 숫자로 대입한 거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봐라 이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겠죠. 실질거래가액은 취득 양도가 다 없다.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없다. 취득 당시에는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환산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기준시가가 1억이고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 원이다.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야 된다.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은 없고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니까 한 필요 없죠. 기준시가도 필요 없고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만 원이고 양도비용이 2천만 원이고 두 개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그래서 먼저 계산해 보면은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으로 해야 되죠.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 3억. 양도가액 3억 마이너스 필요 경비. 환산가액이죠. 취득가액을 환산해야 돼. 환산. 알았습니까? 환산으로 순서대로 일단 해봐야 된다. 환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항상 환산은 양도가액을 갖고 취득가액을 구해냅니다. 환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도가액 3억 곱하기 그냥 기준시가 이렇게 알면 돼. 기준시가 분자 분모가 기준시가입니다. 그럼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입니까? 양도가액입니까? 취득가액으로 환산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분자에가 뭐가 와야 되냐? 취득이 와야 돼. 그러면 분모는 뭐 해야 됩니까? 양도 당시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분수에서 기준이 되는 구하고자 한 것이 분자에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득가액이니까 얘가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양도가액분의 취득가액. 그러면은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2억이고 취득 당시가 1억이고 계산도 아니에요. 2억 분의 1억 2분의 1. 그럼 3억에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지. 5천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이 1억 5천. 그래서 그냥 환산가액을 공식 외우지 말고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가액은 주어주니까 언제나 여러 개에서 기준시가 그러면 돼. 분자에가 뭐 와야 된다? 취득당시가 와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요놈에다가 플러스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그래야 되죠. 두 개. 요 두 개요.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었죠. 곱하기 몇 프로? 3%. 3% 알았습니까? 3%로 해야 된다. 토지든 건물이든 3%니까 부동산은 3%. 그러면 1억에 3%니까 300만 원이죠. 그러면 환산가액이 1억 5천이고 필요경비 계산고에 300만 원이 두 개 합하니까 1억 5천 3백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두 개 합한 것이 1억 5천 3백이니까 요 두 개 합한 것이 아까도 많이 버렸죠. 자본적 양도비 합한 것이 얼마 됩니까? 1억 6천만 원이다. 그래서 연원보다 1억 6천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을 2번이 크니까 2번으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를 적으려면 필요경비가 많아야 되고 양도차익이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두 개 합은 1억 5천 3백으로 해야 됩니까? 1억 5천 3백으로 해야 됩니까? 1억 6천으로 해야 됩니까? 1억 6천이 크지요. 그러니까 3억에서 1억 6천을 빼게 되니까 1억 4천이 양도차익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1번. 여기까지를 이 말로 했던 것을 숫자로 해서 물어본 여기까지 상당히 응용된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되니까 85번 한 문제만 하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 환산하는 방법 꼭 알아야 되고 환산도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숙달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익힙니다. 그래서 85번 정도 나오면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86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죠.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공제에서 취득가액 그 다음에 두 번 기억이 뭐입니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럼 니은이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장기보유비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고 그 다음에 니을이 뭐이고?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과세 표준까지. 그래서 86번 저 계산 과정을 물어본 거죠. 뒤로 넘겨서 자 88번으로 가시고 88번
자, 88번을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약집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91페이지? 네, 거기 찾으시고 거기 있으니까 여기 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1번의 양도차익 계산이 끝나니까 장기보유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아야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게 시험문제 한 문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런데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 공제 대상. 그리고 두 번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 번째, 공제액이 얼마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주니까 그래서 외워야 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까 첫 시간에 1, 2, 3, 4, 5였죠. 5가지나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 해준 것이 아니라 그 5가지 중에서 1번 토지건물에다가 사실은 1번뿐이 안 해준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해준다. 알았죠? 세 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이게 중요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가 있다. 나머지 공제 없다. 그리고 이거이라고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 제외. 미등기 양도 국외자산. 국외자산은 공제가 없다. 제외. 세 번째 공제액이죠. 공제액은 3년 이상부터 출발.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 차익의 10% 양도 차익 잘 봐야 됩니다. 시험에는 뭐 양도가액 이렇게 막 나오니까 꼭 양도 차익의 10%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전부 1년 단위로 4년, 5년, 6년, 7년, 8년 마지막에 10년 이상에서 끝나. 최고 10년 이상으로 똑같고 자, 4년부터 10년까지는 보유기간에다가 3%씩 계산하면 돼. 4년이면 4, 3, 12%, 10년이면 30% 최고지요. 이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8%씩 해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3년이면 3, 8은 24, 10년이면 80% 최고. 아까 5년이니까 5, 8은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이와 같이 끝. 이것이 시험 문제 한 문제. 즐거운 마음으로 1, 2, 3 연습을 해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1번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2번 미등기 양도 제외 국외자산 제외, 3번의 공제액은 3년 이상부터 출발하고 1년 간격으로, 양도차익의 10%부터 출발해서 나머지는 3%씩, 1세대 1주택자는 8%씩 됐죠? 그래서 88번 옳은 거 찾아라.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기타 자산 틀렸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2번의 법령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뭔만 없다. 미등기 양도 국외자산만 없어. 뭐 2주택이라고 없고 비사업용이라고 없고 아닙니다. 틀렸고.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이 아니라 몇 년 이상, 3년 이상부터 출발. 4번 일반 상가건물로 등기되고 상가건물 등기 3년 4개월 해당되죠? 보유한 경우 3년 4개월이면 3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그러게 고쳐요. 시험 문제 나와요.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10%다 그래야 돼. 알았죠? 그걸 딱 외워야 된다 이만 문제 보고. 그러니까 그 비율은 거의 맞게 나와. 그런데 그 앞에 말을 바꿔보니까 양도 차익의 10%다. 틀렸고 5번에 거주자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다 맞지요?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용도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더 이상 할 것 없어. 그것도 그저거 연습하고 끝. 자, 91번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 장기보유. 틀린 것 1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빼면 맞죠? 2번 등기된 토지건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적용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등기된 것이고 거기 그 가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그랬죠? 그걸 잘 확인합니다.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까지 같이 보면 돼. 재개발 재건축에서 원래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고 완공까지 여기가 사업시행기간이라겠죠? 사업시행기간이고 공사기간 조합원 입주권은 여기가 조합원 입주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입니다. 알았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작해서 완공되기 전까지가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어디서 팔든 조합원 입주권이죠. 여기서 팔아도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재개발 시작하기 전까지만 보유기간을 계산해줘. 재개발 재건축 시작 시점이 뭐라겠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랬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작 시점이 언제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알았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가장 먼저 뭐답니까? 재개발 하려면 가장 절차가 제일 먼저 복잡하니 큰 것만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가 관리처분 인가야. 이때가 뭐냐면 재개발 시작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다른 법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들이 보면 투자하려고 뭐 하나를 샀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언제냐? 사업시행 인가나고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아니야. 그때는 뭐냐면 재개발 시작 시점으로 안 보니까 토지 건물을 그대로 산 거예요. 그냥 주택 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산 것이다. 이해 가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것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사업시행 기간이면 건물 철거돼 버렸죠. 땅만 있죠. 땅만 지분으로 있으니까 등기도 땅만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리고 취득세도 그것만 내면 되고 시기에 따라서 세금도 틀려지고 다 틀려져.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딱 세법 시간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재개발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 입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합원 입주권을 해주되 보유기간 잘 봐야 돼.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보유기간을 계산해줘. 이건 보유기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샀단 말은 여가 조합원이야. 지금 여기는 조합원인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아니야지. 조합원 예정이고 여기가 실제 조합원이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예 보유기간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3년 이상 될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요. 알았습니까? 안 들어가요 기간은. 조합원으로부터 산 것은 해당이 없죠. 그래서 요 조합원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기존주택 대신에 받은 거니까 기존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것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 거기까지 잘 봐야 돼. 요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원래는 장기보유 특별한 토지 건물만 있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안 해줬어.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된 것이 지금 3년째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보유기간도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3번에 보면은 법원의 결정에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도 3번은 뭐냐면 또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또 나와 있어. 하나만. 아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겠죠. 미등기 양도가 아니다. 등기 양도로 봐주니까 미등기 양도가 아니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지요. 미등기 양도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지만 미등기 양도가 아니니까 미등기 양도 거기다 법원의 결정 거기다 몇 줄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니까 미등기 양도 아니죠. 등기 양도니까 있다 그래야 돼. 적용된다. 틀렸죠. 4번에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제 반대로 써놨죠. 공제됩니다. 뭔만 없다. 미등기 양도 국외자산만 없다. 5번 1세대 1주택은 10년 이상 보유 시 최고 80%까지 된다겠죠. 그래서 8%씩 해주니까 거기까지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뒤로 넘겨서 256페이지 9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제 숫자로 또 넣어버렸죠. 이런 문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일정률이니까 그러면 몇 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건물이고 보유기간이 7년 6개월이니까 7년 6개월이니까 3,7은 21% 이렇게 하면 돼. 알았습니까? 7년 이상으로 봐야 되니까 보유기간은 3% 한다겠죠. 3,7은 20. 그래서 보유기간 옆에다가 정확히 7년이니까 3,7은 21% 공제. 무엇에 21%? 양도차익. 그러면 양도차익은 이런 문제 나오면 쉽게 나와. 양도가액이 얼마고 3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천만 원이고 3천에서 2천 빼내니까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에 21%. 그럼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야. 답은 210만 원. 답이 없어. 답 없지요? 뭐라고 하지 말고 답 없음.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210만 원이다. 답이 몇 번이라겠습니까? 정답 해설에 5번이라겠죠? 790만 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양도차익 얼마에서 1,000만 원에서 장기보유 210만 원 빼니까 소득금액이 얼마다? 790만 원이다. 그러니까요 착각한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구해라게 해놓고 답은 소득금액으로 계산까지 해갖고 답을 써놓은 거. 풀이도 아마 그렇게 돼 있어야 맞죠? 그래서 풀이도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1,000만 원에 21% 가로해갖고 이꼬르 790만 원은 뭐입니까? 소득금액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상은 해갖고 그는 풀어보고 또 하지 말고 하면 한 만큼 자기만 손해. 뒤로 넘겨서. 자, 258페이지 갑니다. 98번 가시고 98번. 자, 여기 보면 자, 진도가 여기까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금액 나와 있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빼야 된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돼. 그래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시험문제 한 문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한 문제, 기본공제가 한 문제 이렇게 하시면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줄뿐이 안 됩니다. 요약집은 91페이지에 나와 있어. 91페이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구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소득을 구분해 갖고 해주라. 구분. 그럼 소득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과세대상 1, 2, 3, 4, 5였죠. 그놈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세 가지로.
그러면 세 가지인데 항상 이렇게 생각해 쉬워. 아까 1, 2, 3, 4, 5에서 주식 따로, 알았습니까? 파생상품 따로, 나머지 다 1번. 그럼 1번이가 뭐뭐 됩니까? 과세대상 1번 토지건물 오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오고, 3번은 요리 왔고, 4번 기타자산까지 이루와. 그리고 파생상품 이루왔고. 알았죠?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나머지 다 1로 모아놓고. 알았죠? 근데 우리 시험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안 나와. 관련이 없어, 업무고. 알았죠? 그러니까 1번들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렇게 하면 돼. 1번들에 대한 것들. 그럼 이렇게 알고 주식 파생상품은 따로 이렇게 해놨다. 알았죠? 그리고 미등기 양도 제외. 미등기 양도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없다. 미등기 양도하면 아까 장기보유도 없고 기본공제도 없고. 근데 장기보유는 없는 것도 하나 있죠. 국외자산 없고. 여기는 국외자산 있고. 그래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그 소득을 3개로 구분해 갖고 각각 1에서 2에서 3에서 1년에 250만원, 1에서 250만원, 2에서 250만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팔면 7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들을 팔았을 때 1년이니까 소득세 과세기간 1년 1월 1일 12월 31일 1년 동안에 여러 차례 팔았다. 토지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토지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 차례 팔아도 1번들이니까 250만원 뿐이 안 해줘. 그러면 3번을 팔아 어떻게 하냐? 먼저 양도한 것부터 250만원 공제. 여기서 공제 다 받아보면 이제 없죠. 혹시 소득이 적어서 내가 소득 금액이 200만원만 되면 여기서 250만원 받고 여기서 50만원 받으면 되고. 알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50만원 뿐이 안 해준다. 이렇게 알아야 돼. 기본공제는 무조건 250만원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팔았다 그러면 오늘이 8월 그러면 1월부터 8월 사이에 다른 거 판 적이 있는가 봐야 돼. 있어갖고 세금 낸 사람은 거기서 공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죠? 그것이 양도 기본공제입니다. 98번 보시고 기본공제다. 틀린 거 찾아라.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말도 안 되죠. 자꾸 연습을 해서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다. 뭐가 보유기간 관계 있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번 1번 틀렸고, 미등기 양도는 없죠. 맞고. 3번에 자산을 3구분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구분한 것은 시험 문제 자주 잘 나오지 않아. 다 써야 되니까. 어떻게 지금 말로 만들어야 돼. 문장을 소득을 구분 3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과 주식과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다 써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 공제를 한다. 맞죠? 이게 맞는 것으로 봐주고 그 앞에가 그렇게 써줘야 돼. 3구분 그래갖고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기본공제가 있다. 고가주택이라고 기본공제 없는 것 아니죠? 기본공제도 있고 장기보유도 다 있어. 고가주택도 있다. 5번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 외 밑줄 외. 감면소득에는 공제 받을 필요 없죠. 감면소득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한다. 감면세액은 필요 없습니다. 감면 받을 거니까. 그래서 외에서 먼저 공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9번 나와 있죠. 99번은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이해만 하시면 돼. 양도를 했다. 양도 현황이다. 최대 공제할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얼마냐. 미등기는 없다겠죠. 5월 31일 날 토지를 팔았고 200만원 공제 받아야 되죠. 먼저 이제 처음이니까. 7월 5일 날 비상장 주식에서 200만원 공제 받아야 되죠. 그
비상장 주식은 연엄이니까 따로 250만원 공제받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처음에 토지요구 같이 받아야 되죠. 토지에서 200만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얼마만? 50만원만 받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총 공제가 200만원, 200만원, 50만원, 450만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보고 뒤로 넘겨서 저기 264페이지 265페이지 108번 나와 있죠. 거기 보시고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했고 기본공제 했죠. 그럼 과세표준 계산이 끝났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암기해야 된다 이 말. 양도소득세 세율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면 과세 대상별로 해요. 과세 대상별로. 과세 대상이 1, 2, 3, 4, 5 그랬죠. 1번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주식이고 기타 자산 파생상품 그랬죠. 여기서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러면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정도만 알면 돼.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개. 요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세율이 똑같아 그냥.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외우면 되고. 기타 자산 외우면 되죠. 그래서 요 1번, 2번이 문제인데 항상 양도소득세 세율은 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를 했을 때 등기하고 팔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보유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최고, 1년 이상, 1년 미만. 2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제일 길죠 지금. 그래서 6%부터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1년 이상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이렇게 돼. 미등기 양도 70%. 그래서 사갖고 바로 팔면 50%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사갖고 바로 팔 수가 없어. 항상 이제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있다겠죠. 지방소득세는 비율로 보면 연놈이 10% 정도를 내. 50%면 5% 내야 되니까 55% 세금을 내야 된 거예요. 절반 넘게 세금을 낸다. 알았죠? 이익에.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막 연놈은 44% 이렇게 해야 되고, 연놈들에도 다 10%, 연놈의 10%를 더해서 내야 돼. 그러니까 6%면 6.6%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운계약서 안 쓰고 하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어. 단기 매매 그렇게 하면 최고 오랫동안 보유해도 6%부터 40%까지 내게 되니까 적은 세금 아니죠. 그래서 국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애써서 잘 사갖고 팔아갖고 이익이 남으면 국가하고 우리하고 나눠가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보면 이것만 보면 우리는 1년 365일에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오랫동안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사러 다니면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 국가를 위해서 나는 다닌다. 공무원하고 비슷하죠. 공무원하고 비슷해. 알았습니까? 공무원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월급도 우리는 안 받고 내 돈 갖고 내가 암수로 다니면서 내 발로 다니고 내가 전부 100% 내도 투자를 해갖고 이익 남으면 딱 국가에다가 30% 정도 준다. 이러게 하면. 요 단기하면 55%씩 줘불고. 알았죠? 국가가 그래서 상당히 좋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 직장 다녀도 근로자도 6%부터 40%까지 내게 되니까 1년 360, 30%는 국가를 위해서 출근해. 나머지만 나를 위해서 간 거고. 그러니까 100일 정도는 항상 1년 360을 100일은 공무원하고 똑같다. 근데 월급도 못 받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은
한 30%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한 것하고 똑같다. 알았죠? 근데 이제 북한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죠. 거기는 365일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개 외워. 외우면서 깜짝깜짝 놀래면서 외워야 된다. 6%부터 40% 여러 개만 해 하면서. 그리고 2년이 못 됐다 그러면 전체를 40%, 1년도 못 되면 50%, 미등기 양도면 큰일이다. 70% 내죠. 이익의 70%를 내야 돼. 자, 이거의 세율인데 예외적으로 주택은 봐주고 있어요. 주택은 1년 이상이면 6%부터 40%까지. 1년 이상이면. 알았죠? 1년 미만이어도 1년 미만 40%뿐이 없어. 50%짜리 없죠. 그러니까 이 세율을 주택은 많이 봐주고 있다. 근데 뭐까지 그러냐? 항상 조합원 입주권까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따로 암기하고, 주택은 이것 적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면, 자,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죠. 토지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랬을 때 초과 누진세율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인데 연놈에다가 10% 할증이야. 그러니까 6%면 16%가 되고 그 다음 15%면 25%가 되고 이렇게 돼. 40%면 50%까지 되죠.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지금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팔면 세금이 아주 많다. 일반 초과누진세율에 10%를 더해서 내야 되니까. 알았죠? 세율 자체가 연놈에 10%가 더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고, 여기까지 바로 세율입니다.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기타 자산은 이것뿐이 없고. 그러니까 요 1번, 2번이 문제. 기타 자산은 초과 누진세일 뿐이 없죠. 그래서 세율을 암기하고, 이제 이것도 딱 암기해보고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면 돼. 108번 보게 되면 108번 양도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1년 미만 기타 자산은 필요 없죠.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이죠. 등기되고 상가 건물이니까 1년 미만이면 50%입니다. 틀렸죠? 3번에 1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이죠. 주택은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 3번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16%부터 최고 50%까지 되겠죠. 그래서 최고 40%입니다. 더해져 있죠. 지금 기본세율은 16%부터 50% 더해져 있으니까 6%부터 40%에 10% 할증 이렇게 돼. 그러니까 6%가 16%가 되고 40%가 50% 되고. 맞죠? 5번 상속받아 양도한 자산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상속 밑줄,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밑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5번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상속받았다. 피상속인 취득일.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팔았다. 양도일. 그랬죠? 그러게 되면 피상속인이 취득은 양도일까지 오게 되니까 돌아가신 사람이 보유한 것까지 합산해 준다 이 말이야. 언제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세율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외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돼. 5번 잘 봅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 원래 상속받으면 오늘 또 취득 시기가 언제라겠습니까? 시취득 시기.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상속 개시일이니까 이날부터 이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세율 할 때만은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취득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 말이죠. 5번
그렇게 지문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잘 봐둡니다. 자, 109번 한 문제 더 해보면 1번 보유기간이 8개월인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죠?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기타 자산 초과 누진세율 연습을 하도 안 하니까 지금. 보유기간 1년 2개월인 상가 건물 1년 이상이죠? 40%. 40%입니다. 그러죠? 40%. 3번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고가주택은 주택이지요. 주택 1년 이상이니까 초과 누진세율. 보유기간 4년 3개월 토지 2년 이상이죠. 초과 누진세율. 보유기간 2년 5개월인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2년 이상이죠.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이 몇 번입니까? 2번만 해당되지요. 세율을 그러니까 알아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게 하고 111번 한번 보면 111번 다음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로 오른 것은 상속받아가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주의해야 돼. 세율. 그랬을 때 1번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2년 10개월 상속인의 보유기간 5개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고 상속에 대한 등기를 했다. 양도 당시 1주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 상속인은 다른 세대다 그랬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근데 잘 봅니다. 보유기간 문제예요. 여기는 지금 피상속인이 몇 년? 2년 10개월 2년 10개월 상속인이 5개월 그랬죠. 그러면 1번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유기간 문제다고.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러면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돼. 그런데 아까 비과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살고 있었으면 동일 세대원이면 합산해준다겠죠. 동일 세대면 합산하니까 1억에 하고 2년이 남아. 문제에서 아까 동일 세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합산하면 안 돼. 그러면 보유기간이 몇 개월뿐이 안 된다? 5개월뿐이 안 된다. 비과세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1번 틀렸죠? 2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등기일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평가한 가액의 밑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2번은 다 맞는데 등기일 현재가 틀려. 항상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상속의 기준일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 등기를 언제 했든 상관이 없어. 알았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 상속 개시일에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2번은 등기일만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고. 3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돼야 되죠. 그러면 보유기간을 5개월입니까? 2개 더 해야 됩니까? 5개월이에요. 5개월. 뭔만 그러냐면 세율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없다. 기본공제는 있죠. 보유기간에 상관없으니까. 틀렸죠? 4번도 틀렸어. 5번에 초과누진세율이다. 자, 세율은 거기 문제 주택이죠. 주택은 몇 년 이상만 되면 1년 이상이면 초과누 1년 이상 됐죠. 세율은 됐어. 1억이 해야 되니까 세율은 세율이니까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한다니까. 1년 넘었죠. 그러니까 5번이 맞다.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보유기간 문제니까 111번 갖고 연습하면 다 끝나고 전체가. 그러고
자, 그와 같이 되고 115번 한번 보시고 115번은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미등기 양도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를 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미등기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1번은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미등기 양도 아니죠. 왜? 아까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기억납니까? 1번은 미등기 양도 제외되는 경우가 8가지 있었죠. 찾지 말고 8가지 속에 들어있어. 또 봐도 기억 못하니까 이제 안 보고 해 그냥. 2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이 법인의 밑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건 미등기 양도입니다. 2번도 아까 있었는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이 법인의 양도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요. 법에 의해서 수용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법인에게 판 것은 자기들이 판 거죠. 미등기 양도입니다. 그래서 2번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고 3번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있었죠. 아까 1번에 있었죠. 미등기 제외되는 경우 맞고 4번은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아까 7번에 있었고 5번은 토지구의 환지 처분 공고 전이지요. 미등기 제외되는 8번이고 아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로 보는 경우가 2번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미등기가 제외되는 경우 8가지 수시로 봐둡니다. 시험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272페이지 120번으로 가고 5분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